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 두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놈의 코로나가 뭔지 징글징글해 죽겠습니다, 아주. 진짜 승질나요. 뭐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째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일단, 주말 사이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오미크론이라는, 원래 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WHO에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 이름을 명명을 한 거죠. 네이밍을 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금요일 시장은 빠졌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질병 뭐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전문적일 수 없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항상 있었었던 패턴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조금 같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날 3프로 나가서 현 하차장, 박현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아이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방어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리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죠? 저는 여론이라는 거는 스스로 피어나고 스스로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기존에 했던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목소리,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투자 얘기만 하더라도 그런 뭔가의 그 약간 편견이죠.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영상 홍보를 안 하는 이유도, 제 채널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식 15년 차고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고요. 얼굴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저번에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저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없죠. 와이프가 있으니까는. 좀 어리게 생겼죠. 혼자 너무 주말에 자뻑인가요? 근데 저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시장은 항상 겸손한 게 옳았었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서 내가 맞췄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어그로를 끌어서 회원가입을 한다라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었던 경험을 제가 많이 봐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제 얘기를 정말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앞으로도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날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막 댓글 달아주셔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일단 영상 들어가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고지 항상 해야죠. 적법하게.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요.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이라든지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이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싫어 제가 준수 안 하면 찌르세요. 감독원에. 그런 거 아니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죠. 지금 화두는 금요일 날 아침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는데 오미크론이라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확진자 수가 갑자기 6배가 늘었다 그러나? 그 뉴스 보고 다 찾아보세요. 다 나오니까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은 경우가 여기에요, 여기. 최근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리오프닝 해서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었던 유럽이 독일이죠. 독일이 그냥 4% 빠졌어요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이게 무슨 그냥 개별주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회사 무슨 일 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이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뭔 일 난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오케이, 일단 보인다. 밑으로 좀 내려서 잘 보이시죠? 잠깐만 화면 확인 좀. 오케이. 독일이 이렇게 있고 프랑스 까크지수 이렇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정말로 이뻤어요. 그죠? 정말로 이뻤고 그 KB의 김효진 연구원님이 화요일인가 목요일 날 나오시잖아요. 3프로 아침에. 저도 그거 꼭 보거든요.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수라는 지표 자체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빠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오미크론이 발발하고 우려가 굉장히 큰 주가 개파락으로 나온 겁니다. 큰일 났다. 유럽은 또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전이가 됐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물론 반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괜찮았었다가 툭 부러졌고 2.5%. 그리고 나스닥도 제일 양호합니다. 그래도 빠지긴 했었어도. 실반도 공하네 아직은 그죠? 진짜 나빠 보이지 않네요. 여튼 이렇게 했는데 빠졌는데 개인적인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예요. 주말이 정말 다행이다. 이틀이나 쉬잖아요, 우리 장이. 쉬는데 제가 일요일 날 지금 11시 56분 현재 뉴스를 보고 텔레그램을 보고 보니까는 글로벌 제약사들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존슨존슨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2주 얘기하더라고요. 2주면 상황 파악이 끝나고 100일 정도 후부터는 오미크론 백신이라는 치료제를 생산할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그 뉴스에서 안정감을 좀 찾았습니다. 저는 뭐 내일 좀 보긴 해야겠지만은 그리고 각국 정부들도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남아공 입국자는 좀 닫았다고 뉴스를 봤어요. 저도 그죠? 각 정부에서 그쪽은 닫고 있고 남아공 쪽은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폭락은요 해결책이 없거나 이유를 모를 때 폭락이 나옵니다. 옛날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터지는지 몰랐고요. 서브프라임이라 그러죠. 프라임 등급 밑에 있는 그런 등급에 있는 분들이 돈을 빌려줘서 CLO, CLN 파생상품으로 모기지로 빌렸다가 터지고 터졌는데 유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터지니까는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 할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라든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100포인트 작년에 우리 봤었었던 거. 저 한경에서 코피 터질 때, 빵 터질 때 저처럼 제 눈으로 140포인트를 보고 같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지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던져야 하는 이거라도 남기고 던져야 되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요거 정도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뭐 다른 채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월 때 장 안 좋을 때 11월 한 15일 3분기 실적 발표 끝나면 쫙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좋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여튼 다시 11월 말 12월 초 조금 안 좋으면 크리스마스 전후 요때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라도 혹은 제가 저 십몇 년 주식할 때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12월부터 좋아져요 대부분 11월 12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죠. 선수들은 진짜로 많이 하는 선수들은 10월 달까지 주식하고 일단 쉰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 기억나시죠? 10월 초까지 하고. 아무튼 근데 그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는 일단 우리가 좀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어렵지만은 조금 있으면 금방금방 옵니다. 뭐 여기 얼마나 남았다고요? 보름 남았잖아요. 이게 아니더라도 항상 다른 뭔가로 시장 노이즈는 있었어요. 또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조금은 버티자인데 아까 글로벌 제약사 대응을 한 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죠. 한 2주 정도면 파악이 끝난다고. 뭐 1, 2주 정도가 안에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죠. 조정받는 주도 섹터 이런 거 얘기 드렸죠. 그죠? 부러졌었잖아요. 주도 섹터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독 섹터가 흔들리게 되면은 항상 장이 조정이 왔었어요. 어느 누군가는 수요일 날 매수 타점이다, 목요일 날 매수 타점이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수, 목, 금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포트만 좀 변경을 했을 뿐이지 현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흔들리면은 조정이 오긴 오더라고요. 어떤 이유든지 이 뭐 오미크론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게임주 부러질 때 흔들릴 때. 제가 금요일 날 3% 마감 가서 얘기한 거 좀 보시면 아니 저 기억을 해보시면 아침에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도 없었고 몇 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몇 개 정도만 좋았다. 맞다. 이거는 전업투자라는 제 고객이자 제 친구인 분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촉이 좋아서 그렇다고. 촉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다 드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음. 시장은 항상 조정을 받기 전에 뭔가 전조현상이 있거든요. 두려우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월화까지는 해볼만 했는데 수목금이 수목이 뭔가 뭘 하려 해도 애매하고 다치지 않으면 단타를 치료해도 들어가면 고점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물놀이라고 그러죠.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근데 너무 없어 보이게 놀면 이긴다 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막상 실질적으로 드라마틱한 수익 같은 경우는요. 단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장을 열어보긴 해야겠지만 월요일날도 좋지 않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하려 하지 합니다. 위드 코로나던 주도주던 뭐던 근데 섹터별로 조금 접근 방법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제 매수를 한다면 제일 빨리 올라오는 섹터 위주로 그럼 아마 기존 주도주가 되겠죠.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게임 NFT 이쪽은 제가 정말로 빨리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정말로 빨리. 음. 그래서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 중일 거예요, 지금 다. 한참. 안 흔들리죠. 근데 볼게요. 최근에 제가 진짜로 하기 싫어하는 섹터가 코인 섹터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너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벤트 사실한 말 아닙니다. 게임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코인원이라든지 빗썸 지분 때문에 가는 건데 게임빌은 NFT도 엮이긴 했고요. 어쨌든 근데 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쪽에 거래가 워낙 많아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거래소가. 근데 앞으로도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NFT랑 엮여서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3% 마감에서도 NFT로 엮은 사업의 수수료만 1억이 나왔대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수수료가. 코인 말고요. NFT만. 뭐 그림이든 뭐든. 그러니까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이거. 저는 쫀심이 좀 있어요. 투자대도 잘 안 납니다. 코인 관련주는. 뭐 우리 기술 투자, 미드엔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그랬으니, 근데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고집이거든요. 편견이고. 저도 깨야 돼요. 요거 안 깼으면, 깼으면 이미 안할 하고 있었겠죠.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라 마시라가 아니고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왠지 나실 거예요. 워낙 거래가 많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그 업비트 켜드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거래가 얼만큼 되는지. 삼성전자 거래는 저리 가랍니다. 한 코인 하나가 1조씩 거래되니까.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주식보다. 근데 코인이 NFT랑 엮여가지고 C2E로 넘어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 공부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했고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여튼, 이쪽이야, 기존 주도서 잘 갔던 섹터들을 뭐 있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메타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걱정은 여기에요. 여행, 항공, 면세점, 호텔,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손절은 무의미합니다. 진짜 무의미해요. 10월 달에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요? 위드 코로나 된다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를 했었죠. 네. 너무나 다 아는 거는 좀 그렇다. 여튼,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있으면 신고가 벗길라 그랬는데 대한항공. 올해 5월 달에 진짜 재미없을 때 저점까지. 거의 올해 2월 달 빼놓고 최저점 수준이네. 거의. 거의. 좀 더 빠지면. 여기까지 가겠죠. 한번. 근데 이런 거예요. 대형 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어찌됐든 장이 안 좋으니 전저점 부근 여기고 전문가들은 상담을 하면은 26,000원을 전후로 보고 대응을 하라고 그냥 차트쟁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저점 부근이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투자자는 26,000원 가니까 깨니까 손절을 했다가 여기 내려오면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손절하고 올라올 때는 리메이드가 더 이뻐 보일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걸어비스가 더 이뻐 보일 겁니다. 왜냐면 TV를 보니까 이쪽이 주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만큼의 큰 손절을 단행을 하고, 그죠? 가고 있는 섹터를 봤습니다. 가다가 요즘에 멈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 느낌 오시죠? 손절하지 말라, 더 빠지면 저놈이 손절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 채널 있으신 분들은. 그죠? 이래서 올라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쁜 종목들, 미운 오리 새끼인 종목들을 비자발적으로 팔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20% 30%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졌다 올라올 때 여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서 신나게 놀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느낌만 아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 섹터인 치료제 진단 키트. 뭐 있겠어요? 이젠 SD 바이오센스. 이건 좀 덜 올라왔던데, 다른 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죠. 뭐 있어요, 또. 수젠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15% 올라가고. 또 뭐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 매매는 선택 영역입니다. 여러분 선택 영역입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수익은 날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손절 쳐야 될 겁니다. 매매가 빨라야 될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아마 1억의 매매의 포인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진단키트 치료에 나오면 또 이제 택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아지죠. 그죠? 재택근무, 알서포트 이미 튀었죠, 한번. 교육 관련주, 뭐 이렇게 좀 전이가 되죠. 작년 기억 해보세요. 이 개편안, 뭐, 요 여부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재료는 작년에 한참 해먹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섹시하지 않고요. 그죠? 섹시하지 않고 일종의 매매거리 정도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또 강조드리지만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팔면 안 되게 하는 내 계좌 컨디션을 만들 필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이 두려운 투자자분들 계시죠? 저도 두렵죠. 짜증나죠. 내일 또 빠질 텐데. 근데 생각보다 두려울 확률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100포인트 빠지면 저 혼날 텐데 여러분들한테. 그럴 확률보다는 모르겠어요. 이미 좀 선반영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꿈에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에만. 일단 시장을 좀 대응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내일 열어보고도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봤자 내일 또 다른 이슈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지 모릅니다. 아셨죠? 아셨죠? 확실한 거는 새로운 변이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극복이 됐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위주가 먼저 극복이 된 이후에 빨리 올라왔는지 이런 거를 당장 내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놔야 다음에 다른 이슈의 조정, 다른 이슈의 폭락이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멋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멋있게 저 집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멋있는 것 같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일정이 많아서 월요일 날 2개, 화요일 날은 환경에 환경은 제가 원래 목요일인데 이제 11월 대 수상하면은 상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갈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 보실 때마다 응원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시 13분. 근데 아마 보시면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는 오늘 저녁은 소갈비찜 드세요. 맛있는 거죠. 소갈비찜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주식이 날 힘들게 할수록 든든해야 됩니다.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평소에 드시는 거 곱하기 10,000원 더, 아니, 곱하기 아니, 더하기 10,000원 더 금액을 추가해서 주면 됩니다. 내일 점심도 이렇게 드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오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점심 때는 샌드위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